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HES 선도상에서 0 엑서지 선을 통한 엑서지에 의해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것을 엑서지가 무엇인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설명을 시도해 봤고, 지금 파트 2 아주 연력학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공업연력학 강의 가시면 이렇게 제가 이 사이트에 공업연력학 강의를 게재를 했고, 여기서 8장 엑서지, 9장 가스동력 사이클, 10장 증기동력 사이클,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파트 2가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동영상에서 엑서지의 이해의 필요성, 왜 엑서지를 해야 하느냐, 숲을 봐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제가 드렸고,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엔트로피의 이해, 이것 때문에 무가치한 정도죠. 무질서 정도가 엔트로피다. 엑서지의 이해. 제로 엑서지 라인, 이 빨간색 선을 제가 매우 강조드렸고, 이걸 하면은 뭐 집스 프리 에너지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샘플, 이걸 한번 숫자가 다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경제학적으로 이제 결국 최종 답은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최종 답은 돈이죠.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엑서지를 돈으로 환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제 연력학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합학문이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력학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엑서지 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업연력학 강의에서 엑서지 제9장 가스동력 사이클, 9장, 10장 증기동력 사이클,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 지금 파트 2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엑서지 진단, 엑서지가 진단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역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해가지고 동시에 적용해서 시스템을 분석을 하겠다. 목적, 에너지 손실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시 에너지 손실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실 요인을 어떻게 찾아낼까? 실력. 그 요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경험.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20년간 근무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 20년 경험이 찾아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론. 발전소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 계산을 잘 하시는 분, 또 에너지 손실률을 찾아낼 수도 있죠. 비가역성을 대상으로 한다. 비가역성이란 이제 연력학 용어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앞에서 계속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계속 유효 에너지, 무효 에너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무효 에너지는 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무효 에너지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데, 그 버려야 하는 에너지를 해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엑서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 목표, 당연히 진단을 하는 목적, 손실 요인을 찾아내려는 목적, 전기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이라기보다도 아웃풋, 출력,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여 정확히 파악한다. 이거 100%, 이거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죠. 근데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여 정확히 파악한다. 시스템 전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전문가분께서 이걸 해야 합니다. 장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이게. 2번, 엑서지를 분석하여 상당한 정확도로 직감을 파악한다. 단시간, 매우 짧은 시간에 상당한 정확도로 직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우 짧은 시간에 상당 정확도로 직감을 파악하는 것이 뭐냐? 를 제가 이제 본 동영상 첫 번째 파트 1, 파트 2 동영상에서 지금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이렇게 제로 엑서지 라인을 딱 그리고 HS 선도상에 제로 엑서지 라인을 딱 그리면 바로 나타난다.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반응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탈피 진단,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 엑서지 진단이 있고요.
엔탈피 진단이, 엔탈피 진단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전기 생산 및 투입 구성 기기, 진단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생산 및 투입 구성 기기에는 이미 엔트로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엔탈피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적용돼요.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열 전달 기기 효율은 100%에 근접합니다. 단열이 완벽하면 100%죠. 실제로는 단열이 잘 0.2% 정도 열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열 전달 기기는 그 성능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법칙 가지고는 2법칙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엑서지 효율. 그거는 연력학 공업 연력학 강의 8장에 엑서지 효율이 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열 방출 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탈피 진단은 시스템의 손실은 열 방출 기기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엑서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손실이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 손실의 양. 뭐 또 이걸 봐도 되고요. 이걸 봐도 되고. 지금 3번 에너지의 손실은 지금 3번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번이라는 거죠, 이게. 손실 발생량이. 근데 3번이 아니라 위에 거. 3번에서 손실은 요거랑 요거. 요 조그마한 요거. 손실이 무슨 뜻이냐? 무효 에너지가 나가는 거는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방출을 해야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손실이 되겠습니까? 요거 5% 요거. 요거는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5%가 있는데 왜 버리냐는 겁니다. 버리니까 5%가 손실이 된 겁니다. 즉 연력학제 1법칙적은 3번이 주된 손실 요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 분석은 3번이 주된 손실 요인이 아니다. 전혀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사마, 퀴안 등은 엑서지 1989년 엑서지 오류를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13가지의 엑서지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이게 엑서지 진단, 뭐 규칙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제가 이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점이죠. 엑서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점이 나온다. 결국 분석하고 진단이란 뭐 최소 제작 비용으로 당연한 얘기이고요. 가역일, 엑서지를 최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가역일의 최대화는 비가역성의 최소화, 손실을 최소화하면 가역률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 및 진단을 하는 방법론은 케이스 1번 커렉션 커브, 장치가 있으면 장치가 설계치가 이 정도 나와야 한다라는 게 커렉션 커브, 보정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정 커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성능이 우리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만큼 떨어졌다. 왜냐하면 10년 사용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성능이.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시스템 운전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시스템 보정 커브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정 커브가 있다, 보정 커브가 없다. 보정 커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교를 하죠. 맨 처음 건설할 때는 성능은 이 정도였는데 10년 지나고 2%가 떨어졌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보정 커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정 커브의 문제는 거시적인 것만 제작사가 제공을 합니다. 역시 장점은 뭐 또 제작사가 제공하는 것이만큼 뭐 정확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하간 거시적인 것만 제작사가 제공한다. 여기 말했던 뭐 열전 각종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저 속이라는 말은 이제 각종 구성기기를 개별 한 개 세부적으로 분석하겠다. 이거 못 한다는 거죠. 큰 전체만 제작사가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엑서지 분석이 있겠죠. 각 구성기기마다 해석을 합니다. 시스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직감을 제공합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점, 상당히 정확한 직감을 제공하는 거지
그 엑서지 분석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또 케이스 3번 있겠죠. 정답. 정답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 3번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 장시간 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엑서지 진단을 왜 하냐? 이거 상당한 정확도로 직감을 파악할 수 있다. 어디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직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폐가스 900도씨 10바 이거 하여튼 누군가 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전기량은 그러니까 지금 분명 이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분명 좋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매우 좋은 에너지인데 왜 버리냐. 여기다가 터빈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자. 자가 발전을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연히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책상, 그 회의 자리죠.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서도 설명했던 이게 전기가 많이 나오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에너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에너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상에서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답이. 책상에서 지금 당장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900도씨에 900도씨 10바라고 있으니까 900도씨 10바 900도씨 10바입니다. 거기서 엔탈피는 954입니다. 에너지 90도씨 10바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954라는 겁니다. 954죠. 근데 엑서지는 722.4.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최대 722.4 그 킬로 줄 퍼 킬로그램만큼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722.4. 그럼 엑서지율을 계산하면 74.88%라는 겁니다. 엑서지율, 엑서지 나누기 엔탈피 이렇게 하면 74.88이 나옵니다. 그 74.88만큼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가스터빈만 설치하겠다. 왜냐하면 또 이게 78.88은 HRSG 설치하고 증기터빈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간다는 거죠. 2번은 1바이지 않겠습니까? 1바, 온도는 446.87도씨로 떨어지고 압력은 1바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에너지는 이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엑서지는 이거고요. 하여튼 전기는 515.1.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합니다만 여하가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엑서지는 39.55%.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서 전기가 551.5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 722.4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515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700인데 500, 200 어디 갔냐? 200. 200은 여기 200 있다는 거죠. 2번 상태.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 200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요게 또 여기서 깎아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보시면 88%입니다. 이게 12%만큼 깎아 먹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2번 상태가 있고요. 근데 또 2번 상태 전기를 여기서 생산했습니다. 2번 상태에서 엑서지율을 보니까 40%네요. 자, 2번 상태를 40%예요. 2번 상태를 환경으로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배열 회수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증기 터빈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40% 참 애매모호한 숫자긴 한데 이거는 증기 터빈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버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증기 터빈이 또 설치하려면 공장 부지가 엄청나게 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이건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하튼 간에 증기 터빈 설치하자고 한다면 또 엑서지를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3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굴뚝에서 나가는 게 75도씨로 나갔다. 75도씨로 이제 굴뚝에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엔탈피가 50입니다. 엑서지가 5.3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8.76%입니다. 그러니까 8.76%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엑서지 분석, 그냥 엑서지 값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핵심은
이미 차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엑서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점을 찍고 900도 C 받아 그러면 점을 찍으라는 거죠. 점을 찍으면 700하고 800 사이가 있네요. 이렇게 720, 720 정도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엑셀로 계산해도 되고 차트를 딱 놔두고 점을 탁 찍으면 바로 계산이 되고요. 엑서지율 엑서지율 여기 또 보면 70하고 80 사이지 않습니까? 75? 네, 75 이렇게 차트로 바로 계산이 된다. 이 점만 알면 점만 찍으면 엑서지와 엑서지율이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감 바로 직감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방법 1이 엑서지 점을 찍으라는 겁니다. 엑서지와 엑서지율을 여기서 점을 찍고 바로 계산하면 바로 점을 찍고 숫자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 계산 시간 소요 안 됩니다. 책상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상당히 상당히 근사적으로 근사치에 가깝다. 소요 비용 없죠. 근데 방법이 아주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설계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계산 시간 장시간 걸립니다. 이거는 정확도 매우 정확하죠. 상당히 정확하다. 근데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비용? 네. 둘 다 하라는 겁니다. 둘 다. 당연히 2번 당연히 해야죠. 근데 2번을 하기 이전에 1번을 하라는 거죠. 1번을 먼저 하고 책상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근데 1번에서 만약에 이거다. 3번 이 점으로 찍혔다. 이거 뭐하러 계산할 필요 없다. 2번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1번을 먼저 해야 된다. 직감, 엑서지 및 엑서지율은 상당한 직감을 제공한다. 복수기가 있습니다. 복수기에서 열을 방출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복수기 효율은 한 10% 정도 된다. 여기서 이제 스팀에서 여기 3번이 복수기다. 한 5% 혹은 10%. 5%, 10% 이거 버릴 거냐? 아니면 재활용할 거냐? 판단. 복수기 방출 증기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는 거죠. 상당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량의 에너지가 대부분이 무효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복수기 어쨌든 오아시 발전을 설치를 해보자. 왜냐하면 정부가 강요를 하니까 오아시 발전하면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설치를 한번 해보자. 역시 핵심은 온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름철 복수기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54도고 봄 가을에는 한 32도고 겨울철에는 17.5도 이렇게 온도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해수 온도는 한 5도? 5도로 끊임없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에는 한 14.4% 정도 최대, 봄 가을철에는 8.9%, 겨울철에는 이게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건 최대입니다. 최대. 현실은 이거의 한 절반, 7%, 4.5%, 2%, 2%는 안 하는 게 낫죠. 2%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왜냐 소요 동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결국 7%, 그러니까 이게 1년 4계절 보면 한 5%? 4%? 4%, 5% 뽑아내기 위해서 그 비싼 오아시 발전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판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엑서지 선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약간 잘못한 게 이게 물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 ORC는 유기냉매죠. 유기냉매는 약간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걸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수기 자체가 물이니까 물을 먼저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7%, 7%를 뽑아낸다고 해도 좀 경제성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아주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탈피하고 엑서지가 있습니다. 엔탈피 차트가 제공하는 정보. 이게 지금 물 차트죠. 물 차트에서 이 선이 엔탈피입니다. 2800, 3000, 3200, 3400, 3600, 3800. 주증기 온도 압력. 주증기의, 그래서 여기 지오스머멀 파워, 뉴클리어 파워, 솔라, 태양열, SC, 초임계, 초초임계. 네, 이게 점이 딱 찍힙니다.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을 주면 점이 이렇게 딱 찍히죠. 근데 이 점 찍힌 거 가지고 어떠한 특성도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어떤 규칙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규칙 발견 못하죠. 이것이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분명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엑서지 차트, 엑서지를 한번 딱 그려보겠습니다. 엑서지가 여기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엑서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초록색의 엑서지율. 그러니까는 엑서지는 발전량, 최대 발전량이고, 초록색은 효율입니다. 여기 쫙 보면 뭔가 이게 엑서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량이 이렇게, 여기 포물선이라는 포물선, 이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게 맥시멈 파워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최대 발전량, 여기에 이 선에 걸리면 최대 발전량이고, 이 선, 초록색 포물선이죠. 이 선에 걸리면 최대 발전 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대 발전량을 할 거냐, 최대 발전 효율을 할 거냐. 여기 보면은 USC 발전, 슈퍼 크리티컬. 보면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있죠. 이게 지금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효율, 발전량도 중요시했고 발전 효율도 중요시했고, 그러면 이거는 SC 발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 얘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아주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고, 얘는 SC 발전을 보면은 아, 이건 양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다시 여기 양 아닙니까? 여기도 양이죠. 양은 똑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얘가 최대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지고, 양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 아, USC 발전, 효율이 대폭 개선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세츄레이티드 라인, 요게 세츄레이티드 라인이죠. 세츄레이티드 라인입니다. 세츄레이티드 라인에서는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꺾이죠. 빨간색 발전량이 꺾입니다. 초록색 요것도 여기서 꺾입니다. 이게 발전 효율도 꺾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달랐죠. 발전량이랑 발전 효율이랑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이게 발전량하고 발전 효율하고 일치하고, 그 최대치는 세츄레이티드, 건도가 1인 상태로 발전을 해야 되는구나. 건도가 1인 상태로 발전하면 발전량과 발전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런 걸 이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템퍼러처, 온도, 프레셔 그 함수입니다. 온도 프레셔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대 발전량, 최대 발전 효율, 그 다음에 세츄레이티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최신 기종은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최신이고 압력이 높을수록 최신이겠죠. 여기가 요점에 찍힌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발전량과 발전 효율이 무지개 좋겠구나. 이게 옛날 거라는 거죠. 옛날 거. 그러면 솔라 파워 시스템, 그 태양열 발전은 딱 보시면 아, 이거 압력을 높여야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력을 높여야죠. 여기 와야죠, 여기. 뉴클리어. 지금 뉴클리어가 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옛날 뉴클리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현재의 뉴클리어는, 이것도 여기에 아마 찍히지 않을까? 이게 뉴클리어가, 요게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현 뉴클리어는. 하여튼, 과거 뉴클리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일단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제가 논문을 쓴 바가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 아, 이게
최대 발전량을 구현할 거냐 아니면 최대 발전 효율을 구현할 거냐. 즉 량의 최대화와 효율의 최대화는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량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 효율을 중심으로 운전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걸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얘네들 보면은 량과 효율을 어느 정도 적절히 타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답은 최대 발전량도 아니고 발전 효율도 아닙니다. 이익이죠, 이익. 이익의 최대화. 아니, 당연히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익이 어디냐? 자, 한번 그 태양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열, 연료비가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열, 무지기 연료비가 공짜이기 때문에 태양열은 연료를 그냥 연료 투입량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발전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 태양열 발전은 여기죠, 여기를 해요, 여기를. 태양열 발전을 여기로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로 가야 된다, 태양열 발전. 왜? 연료가 공짜니까. 그럼 원자력 발전, 여기가 연료가 공짜인 경우, 연료가 공짜라고 한다면 연료 마음대로 넣는 거죠. 연료를 마음대로 넣고 발전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라늄, 원자력, 연료가 매우 싸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료비는 들어가는데 연료비가 매우 싸다는 거죠. 우라늄 발전 요 정도, 요 정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석탄은 또 요 정도. LNG는 연료가 매우 비쌉니다. 무조건 효율 개념을 가네. 효율 요쪽에 접근하게끔 설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일 경우 275도, 275도 밑으로 가는 물일 경우에는 무조건 새츄레이티드로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엑서지 차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직감, 거시적인 직감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복잡한 설계를 합니다. 해석을 하죠. 연력학 제1법칙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적 분석, 엑서지 분석, 아너지 분석을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각 구성기기 하나하나마다 이제 엑서지 분석을 하는 것이고, 플랜트 전체는 아까 얘기했던 보존 커브, 커렉션 커브, 제작사가 커렉션 커브를 줍니다. 그 커렉션 커브 가지고 플랜트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고, 각 개별 요소 하나하나마다 엑서지 분석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이제 그 TS 선도 차트에 엑서지 분석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는 앞에서는 거시적인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공기 압축기 하나를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엑서지 파괴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딱 봐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매우 어렵지만 이거를 이해해야 엑서지 분석이 뭔지, 엑서지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H가 있고요. S가 있습니다. HS 선도상에 0 엔탈피 선을 하나 쫙 긋고, 이건 공기죠, 공기. 0 엔탈피 선을 하나 쫙 긋고 0 엑서지 선을 하나 긋습니다. 부호가 푸사이로 바뀌었습니다. 0 엑서지 선을 하나 긋죠. 그 동영상 1번 동영상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공기 압축기니까 환경 상태에서 실제 이렇게 갑니다. 왜 오른쪽으로 가느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단 열교환이 없는 경우, 공기 압축기는 단열이다. 열을 차단했다. 열교환이 없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죠. 0번부터 1번까지를 이제 분석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탈피이지 않습니까? 엔탈피. 여기도 엔탈피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만큼 엔탈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뭐냐? actual work input, 실제 동력이 투입된 겁니다. 이 길이가. 그 다음 B번 isentropic work, 등 엔트로피 work, 그 첫 압축기 효율 할 때 이제 B번을 씁니다. 이게 뭐냐? 등 엔트로피. 여기가 등 엔트로피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요 점과 만난다는 거죠. 요 점과. 그럼 요거의 H 길이, 요 길이가 뭐냐? 아이센트로피고 등 엔트로피 웍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압축기 효율이 지금 88%입니다. 압축기 효율이 87%입니다. 그게 등 엔트로피 효율, 압축기 등 엔트로피 효율이 87%입니다. 그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효율은 등 엔트로피 효율은 B 요 길이 나누기 요 길이가 됩니다. 한 87% 정도, 88%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까지 이제 이해했고, 요거 아직 엑서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C번 로스가 얼마가 발생을 했느냐? 그럼 등 엔트로피 기준,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 요게 총 에너지였습니다. 요게 등 엔트로피죠. 그럼 당연히 요게 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요 길이가 로스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C번이 로스구나. 등 엔트로피 기준으로 로스. 무슨 말이냐면 이 압축기가 100% 좋은 거라고 한다면 요렇게 여기서 딱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만큼 동력이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으니까 요만큼 동력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요만큼 동력이 더 들어갔다. 더 들어가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죠. 이게 온도가. 왜 더 들어가죠? 왜 동력이 더 들어갔냐? 마찰을 이겨야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마찰, 또 오염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찰은 온도를 높인다. 여기서 받은 그 동력 있지 않습니까? 그 동력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 이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딱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킨다. A, B, C가 이제 현재 그 해석하는 학문이고, 이제 D가 있다는 겁니다. D가 이제 엑서지 분석을 해보자. HS 선도상에서 엑서지의 특징, 엑서지 1차 방정식이다. 동영상 1번에서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1차 방정, 직선. 요게 0엑서지선 아닙니까? 직선으로 그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HS 선도가 참 엑서지 분석하는데 매우 편하다. 요거랑 요게 등 엑서지선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 엑서지 0입니다. 여기 엑서지 0이죠. 네. 여기 엑서지 0입니다. 그래서 등 엑서지, 여기 전부 다 0이에요. 등 엑서지. 그러니까 여기 엑서지나 여기 엑서지랑 똑같은 겁니다. 엑서지가 똑같다. 등 엑서지선이다. 그러면 앞에 요 길이 뭐냐? 요 길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1에서부터 1, 2까지. 요 조그마한 요 길이. 요 길이가 뭐냐? 그럼 또 저 위에 길이는 또 뭐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쭉 와서 요까지. 그게 received 엑서지라고 부릅니다. 받은 엑서지. 즉 다시 A는 사실이죠. A는 진실입니다. 사실. 동력은 이만큼 줬는데 엑서지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엑서지를 이만큼 받았다. 좋다는 겁니다. 매우 좋다. 매우 좋은 에너지를 이만큼 받은 겁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다시 여기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가 뭐냐면 리커버드 엑서지. 회복된 엑서지라는 겁니다. 회복 엑서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아이센트로피, 원래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매우 100%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는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게 이만큼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승된 온도만큼 유효 에너지가 있고 무효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 더하기 무효 에너지다. 요 속에 요거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차 아닙니까? 더 받은 거죠, 에너지를. 요 속에 유효 에너지가 있고 요게 무효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효 에너지 리커버드 엑서지, 무효 에너지 엑서지 디스트럭션, 엑서지가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났다. 얘는 저 뒷단 있죠, 뒷단. 뒤쪽에서 얘를 활용하면은 전기가 생산이 된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해서는 절대 이해 못하고 직접 자기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그러면 또 앞에서 제가 열심히 강조하기를 요 길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요 길이를. 요 길이가 뭐냐? 좀 화살표 방향이 좀 반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기 엑서지 0엑서지 선과 0 엔탈피 선과의 여기 차이. 요거 아너지다. 아너지 안 좋은 거다. 아너지 이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하고 이거는 이제 엑서지 인크리즈드 아너지죠. 아너지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준점 이게 0번 이게 환경 상태가 기준이니까 인크리즈드 아너지죠. 이거는 요 길이가 뭐랑 같냐? 요 길이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같구나. 그 다음에 여기 1번 상태에서 그 다음에 1번 상태에서 여기 영역서지선까지 또 선을 그으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가 리시브드 엑서지라는 거예요. 엑서지. 이 길이가 또 여기 리시브드 엑서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랑 정확히 같습니다. 이 길이랑 이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왜? 직선이기 때문에 근본 이유는. 그리고 아너지를 계산하는 세 번째, 다시 아너지 계산하는 게 매우 핵심입니다. 에너지 빼기 아너지는 엑서지니까 아너지. 세 번째 아너지 계산하는 세 번째 방법이 여기서부터 그 엔트로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했죠. 이렇게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엔트로피가 엔트로피 증가량에다가 환경 온도를 곱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5도씨. 그러면 이게 또 증가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여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두 번째,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아주 쉬운 방법,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세 번째,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당연히 답이 일치해야 되겠죠. 동영상을 멈춰놓고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가스 터빈, 이걸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역시 제가 A, B, C, D, E, F, G, H, I 똑같은 논리, 똑같은 앞에 거랑 똑같은 논리로 가스터빈이 해석이 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단열일 경우 증기터빈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계산이 된다. 공기 예열기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1번이 2번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고온 측 유체, 저온 측 유체. 여기서 1번이 2번으로 내려가서 열이 3번에서 4번으로 열을 준다. 열을 받는다. 3번에서 4번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여기 엔트로피 감소 법칙. 이거 엔트로피 감소했네. 당연히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죠.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열을 잃으면, 열을 주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절대온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화인데 총 변화, 연력학 제2법칙.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는 반드시 0과 같거나 증가한다. 근데 무조건 증가한다, 현실은. 그래서 얘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열을 잃었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를 합니다. 총, 이것 더하기 이거는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거죠. 얘가 요만큼, 예를 들어서 요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공기 혼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기 혼합기도 한번 단열 팽창기, 복수기.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서론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듯이 이 동영상은 엑서집 공업연력학 제8장 그 다음에 제9장 기체동력 사이클, 증기동력 사이클을 배우신 분이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이고요. 그걸 배웠다면 이게 뭐를 뜻하는지 당연히 알죠. 이거 브레이튼 사이클이죠. 이거 브레이튼 사이클이고 여기 제열 리제너레이터가 있는 제열 브레이튼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했던 요거 제 설명이 총 다 들어간 샘플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TS 선도인데 공기일 때 T는 H 에너지 엔탈피와 평행하다. 이제 이게 엔탈피 선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S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일 때만 온도축을 엔탈피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엑서지 밸런스 이렇게 공식 쓰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봤고 여기서 이렇게 막 선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 그리는 것들 이렇게 이 화살표가 무슨 뜻인지 제가 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거 선 이렇게 1차 직선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 엑서지 제로 라인, 여기가 0 엑서지 선입니다. 여기가 엔탈피 제로 라인, 0 엔탈피 라인. 그래서 여기 제가 TPHS 그다음 푸사이 엑서지, 입실로 엑서지율,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델타 엑서지 차, 열량, W는 발전량, 그 다음에 이거는 등 엔트로피 효율, 엑서지 효율, 엑서지 차, 발전량, 등 엔트로피 효율, 이거 S는 엔트로피, H는 엔탈피 에너지. 이렇게 다 제가 샘플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엑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동영상 1번과 동영상 2번을 시청하고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엑서지가 뭔지, 엑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상당한 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핵심은 엑서지율입니다. 이게 엑서지율. 그러니까 엑서지율이라는 거는 그 상태의 그 작동 유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자, 1번 상태 엑서지율 93.92%입니다. 매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1번 상태 그럼 93.92% 이렇게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전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 전기를 투입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1번 압축기에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은 전기를 받은 거예요. 그 전기 100%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 100% 좋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93.92%라는 놀라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8, 6% 어디 갔냐? 날라갔습니다. 왜 날라갔냐?
비가역성 때문에. 1번 상태 매우 좋은 에너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연소를 합니다. 뚝 연소를 하면은 여기서 열을 받죠. 1번에서 2번으로 열을 받습니다. 2번이 76.26%. 이거 떨어졌네요. 93.92%에서 76.62%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를 하죠. 2번에서 3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쭉 연소를 하니까, 여기 75.08%네요. 75.08%. 비슷하네, 이게. 왜 비슷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여기 1번에서 3번, 여기 그 국어, 뭐야. 압력이 똑같지 않습니까? 온도만 변했는데, 여기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분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엑서지율, 엑서지율 차트를 한번. 파란색 라인이 엑서지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 상태는 여기 90, 90, 여기 100, 93, 9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90, 여기가 100이니까. 2번 상태는 여기랑 여기죠. 여기가 70, 여기가 80, 70하고 80 사이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3번 상태는 이것도 70하고 80 사이입니다. 얘랑 엑서지율이 같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엑서지율 차트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갑니다. 얘랑 같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48.12, 즉 75.08이라는 그 중에 43.12, 물론 빼기는 안 됩니다. 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직감을 얻는 거니까 한번 빼기를 해보죠. 75에서 48, 예를 들어서 한 30? 30 정도, 이거 빼기 이거 30 정도 전기를 생산한 겁니다. 이게 전기를 75.80 중에서 30을 뽑아낸 거예요. 30을 전기로 뽑아내니까 48.12가 되는 겁니다. 48.12 매우 높은 에너지 엑서지 아닙니까? 이거를 쭉 해서 여기 4번에서 5번 여기에 높은 엑서지를 1번에서 2번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엑서지를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4번에서 5번으로 엑서지를 줍니다. 그 준 엑서지가 그러니까 이거죠. 217.4를 좋은 엑서지를 줍니다. 217.4.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받죠. 엑서지를 받습니다. 1번에서 2번 엑서지를 받습니다. 212.4를 받습니다. 보시면 다시 보시면 217.4를 줬습니다. 212.4를 받았습니다. 그럼 차이 3, 4, 5. 이거 5죠. 차이가 5 어디 갔느냐?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엑서지 파괴. 그럼 에너지 다시 보시죠. 349.5를 줬습니다. 349.5라는 에너지를 줬습니다. 349.5라는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준 에너지하고 받은 에너지하고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만큼 줬는데 좋은 엑서지를 줬는데 이거 받았다는 거죠. 5. 엔트로피 증가돼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돼가지고 5라는 것이 날라갔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5만큼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서 여기 보시면 5번에서 6번에 HRS를 설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줍니다. 6번. 그럼 6번 과연 6번을 그래서 6번이 됐죠. 마지막 100도씨짜리입니다. 자, 100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00도씨 다시 회수를 할까요? 아니면 굴뚝으로 버릴까요? 6도씨 여기 6번을 보니까 13.13이네요. 가치가 에너지의 가치가 100도씨죠. 100도씨 에너지의 가치는 13.13%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죠. 버려야 한다. 버립니다. 이 샘플을 놓고 동영상 1번부터 1번, 2번 딱 한번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엑서지를 어떻게 연력학 전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